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지금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지요? 통계청이 지난해 신생아 수를 발표했는데요. 처음으로 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전년보다 3만 명이 떨어진 겁니다. 출산율이 1.17까지 떨어진 건데요. 저출산의 정도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 낳기가 두려운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험해서 다음 세대의 이 세상을 고나기가 좀 두렵다. 이런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사람이 살만한 세상,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권유할 만한 그런 날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절실히 묻습니다. 과연 정권 교체의 봄은 올 것인가? 물론 정권 교체가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방향, 그 길을 만들어가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연호의 대선 열차. 그래서 오늘 밤의 이야기 손님으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캠프의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병헌 전략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마이뉴스에. 예,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서 뭐 미국 미시간에서 뉴욕에서 예. 또 유럽에서 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자, 한 말씀 저녁 기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오마이TV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 오 대표님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병헌 본부장과의 대화 여러분도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늘 그랬듯이 유튜브 댓글 또 페이스북 라이브 댓글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아이디 오마이TV 3355 이걸로 문자 주시거나 혹은 질문 있으면 음성 질문 이렇게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정무영님이 미국 미시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나날. 그렇죠. 오늘도 대선 열차 힘차게 함께 달립시다. 이렇게 정무영님이 써주셨고요. 짱돌님도 정각 9시 30분에 제대로 오셨네요. 멋진 대표님의 대선 열차 오늘도 탑승 출발. 잘 오셨습니다. 이분은 늘 지금 우리 횟수까지 카운트하고 있는데 14회입니다. 그렇군요. 14회. 이게 신생 방송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생 방송 네. 프로그램에 우리 장윤선의 팟짱은 널리 알려졌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저녁에도 생방송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분은 카운트까지 이렇게 하시는. 벌써 이렇게 열 팬들이 그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 거 보니까 미래와 앞날이 전도가 양양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략 본부장이신데 사실은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전략 본부장에서 캠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모든 전략을 다 짜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캠프에 이제 대응 기조라든지 네. 그 여러 가지 경선 전략 그리고 본선 전략까지 또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그 문제라든지 또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역할이 있죠. 어쨌든 그 단어 자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다행스럽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캠프 사무실을 좀 장만했잖아요. 여의도의 대신 빌딩인가? 네, 대산 빌딩. 그쪽으로 이제 출근하시고 그럴 텐데 문재인 캠프에 물론 우리 시청자들 가장 궁금한 거는 문재인의 하루겠지만 문재인 캠프의 전략 본부장의 하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본부장단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본부장단. 또, 네, 본부장단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전략기획본부 또 회의를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현안과 그 또 대응할 만한 이슈들이 있는지 이제 네. 챙겨보고 네. 또 대응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토론을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하도 많은 네. 그런 그 조사들이 있으니까 네.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스크린 한번 하고 네. 또 뭐 사람도 만나고 또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네. 그 다음 날 회의 준비를 하고 네. 지금 이제 전략기획본부에서 그 뭐 본부장단 회의를 네. 이제 준비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하루가 가는데 예 어찌됐든 뭐 그래도 다행스럽게 네.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네. 잘 해주셔서 네. 뭐 부동의 그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네. 저희들로서 매우 감사하고 네. 안도하고 있죠. 네. 그러나 긴장의 하루의 연속입니다, 사실. 예. 그렇겠죠. 네. 이따가 이제 10시 반까지 인터뷰를 하기로 됐는데 네. 또 10시 반 후에도 또 뭔 약속이 있다면서요? 예. 그 무슨 뭐 좋은 제안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를 위한 예. 문재인 후보를 위한 좋은 제안이 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밤 10시 반에도 마다하지 않고 또 만나야 뭐 되겠죠. 새벽에 뭐 불러내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뭐 달려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함께 시청하다가 좋은 의견이 있다 하면 한번 면담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략본부장님께. 네, 자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계시네요. 원수님 대선 열차 탑승.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낙화님 어서 오세요. 네, 이 낙화님 조금 전에 왔다가 아무도 없길래 안 하고 싶나? 안 하나 싶어서 다른 데 갔다 왔다고. 아유, 오마이 TV가 지금 이제 9시 반부터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춘님 오늘도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춘님 반갑습니다. 네, 뉴욕에서까지. 착한 소녀님 지금도 TV조선에서 까고 있습니다. 뭘 까고 있는지 우리 문재인 후보를 TV조선 종편에서 지금 까고 있다는 얘기를 그래요? 하네요. 네. 제가 TV조선에 가끔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자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네. 이 착한 소녀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강력히 대응해 주시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블루님, 와 전병헌 의원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오지윤 씨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3번째 방송입니다. 오마이뉴스 참가는 17년. 장윤선의 팟짱은 3년, 오연호의 대선 열차는 14일째. 오늘 처음 한 게 자연스러웁니다. 역시 오씨들은 미남이야. 오지윤 씨 그렇게 생각합니까? 박경성님 오마이 TV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전병헌 전략본부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요. 네. 오늘 좀 그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 뭐 좀 경호가 좀 강화됐다고. 네. 테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첩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호를 한층 강화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뭐 사실은 네. 그 대선 유력 주자이고 네. 특히 그 사실은 문재인 그 후보가 그 소위 지난 그 광주 그 촛불 집회에서도 소개받을 때 네. 이른바 조중동과 보수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후보다라고 네. 이렇게 소개를 했던 적이 네. 있었는데요. 네. 이 보수 세력과 정권 교체를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워낙에 그 좀 거부감을 갖고 네. 두려워하는 그 후보다 보니 좀 평소에도 사실은 경호를 조금 최소한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내부에 네. 그런 제안들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 대표께서 워낙에 그 소위 그 뭐 꾸밈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싫어하시다 보니까 네. 그동안 이제 꿋꿋하게 고집을 세우면서 홀로
그 수행여 비서 한 분하고 네.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주로 다니고 이제 공보가 필요할 땐 김경수 대변인 정도가 네. 수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테러의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제보와 구체적인 뭐 어떤 그 물증도 이렇게 그 사진으로 전달이 되고 해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 후보님만의 고집 갖고서는 안 된다. 네. 이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국민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할 거 아니냐라고 네. 강력하게 이제 캠프 차원에서 그 건의가 있어서 21일부터 네. 이제 조금 그 경호를 조금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경호를 강화한 게 아니라 네. 그동안 전혀 경호 없이 그 홀로 네. 그 여비서 여 수행 비서하고 네. 같이 둘이 다니다가 네. 이제 몇 분의 이제 경호 팀이 이제 이렇게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네. 유사시에 네. 뭐 그런 대책을 이제 이제서야 세운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경호를 강화했군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전병헌 전 의원 하면은 이제 이른바 친문 세력은 아니라고 그동안 뭐 정세균 의장하고 가까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상당히 캠프가 구성되고 나서 상당히 이른 시간에 문재인 캠프의 전략본부장을 맡았어요. 네. 왜 이번에 문재인을 선택했습니까? 예, 뭐 저는 정세균 대표 의장님하고는 뭐 대학 시절부터 알던 네. 그런 그 관계이고요. 네. 뭐 문재인 대표님하고는 사실 그 이제 제가 대표라고 부르게 됐는데 제가 네. 최고위원 시절에 그렇죠. 문재인 대표님이 당 대표를 하셨고 네.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그 이른바 비문이랄까 비주류 쪽에서 네. 너무 지나치게 그 흔들어대고 그 어떤 측면에서 이제 이른바 그 하야를 시키려고 네. 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명분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네. 매우 유력한 그 대선 차기 주자이고 네. 또 큰 자산인데 이렇게 그 우리 당이 그 사람을 위에다 올려놓고서 늘 흔드는 나쁜 네. 관행으로 해서 상처받고 물러나게 되면 우리 당 자체가 네. 그 무슨 이거 어떤 계파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당 자산의 큰 손해가 아니냐 해서 저는 이제 좀 문 대표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고 네. 서로의 진심을 많이 알게 됐던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문 대표님이 상당히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진심을 이제 새롭게 네. 알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는 네. 문 대표께서 가장 그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이 민주당 즉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가장 현재 나온 후보로서는 적통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네. 문 대표님을 돕기로 했죠. 또 문 대표님의 뭐 여러 가지 간곡한 그런 네. 말씀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전략을 담당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아니면 스스로 네. 그럼 제가 돕긴 돕겠는데 전략을 제가 좀 도와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이번 대선까지 합치면은 제가 이제 7번째 대선 경험을 코아에서 네. 이제 핵심에서 치러본 네. 경험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 6번 2012년도가 6번째였고 그 첫 번째는 그러면 87년 그 김대중의 예, 낙선. 네, 낙선 시절에 네. 그때 이제 합류를 해서 8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2012년까지 6번의 네. 대선을 치렀고 이번에 치르면 7번째 대선을 치르는데 네.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네. 그 분야가 전략기획 분야였고 지난 2012년도만 제가 전략기획 쪽 분야를 맡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2년도 대선을 보면서 네. 너무 걱정이 좀 많이 됐었어요, 솔직히. 아. 예,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좀 제가
비교적 경험이 많은 분야의 그 좀 책임을 맡아서 네. 지난 2012년도는 제가 볼 때는 그 지난 그 다섯 번의 경험을 반추해 볼 때 네. 지난 6번째의 경험은 너무나 네. 여한이 많았던 대선이어서 이번만큼은 진짜 여한 없이 대선을 치르고 네. 꼭 정권 교체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그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그 맡게 됐죠. 자, 지금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네. 지금 탄핵 전국에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본격적 대선은 아니지만 대선 초반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언론에서는 이미 그 대선은 시작된 것처럼 이제 보도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도 지금 탄핵 전국에 임하는 방송과 이 대선 절차를 동시에 지금 예, 가동시키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까지를 초초반전이라고 본다면 네. 현재까지의 문재인 캠프의 어떤 기본 전략이랄까요? 네. 예, 어디다가 지금 두고 오신 거죠? 지금 그 대단히 나라가 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대단히 나라가 혼란스러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최순실의 그 이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농단 네, 이것으로 인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크게 좀 문제가 있고 이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네. 이런 상태를 정상적으로 확실하게 대개조하고 대청소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주 극심한 그 혼란을 제대로 빠르게 네. 수습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새로운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그 막 경륜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네. 그 가장 준비가 잘 된 후보이다라는 측면에서 준비가 가장 잘 된 후보. 준비된 후보. 예, 그래서 준비된 후보,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그런 기조가 하나가 있고요. 네. 이제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최순실 박근혜의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이건 이제 과거의 악패들과 네. 또 이 소위 부패와 불공정과 불의, 네. 이 몰상식과 이런 그 부조리를 네. 한꺼번에 그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런 그 어떤 정의로움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른바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조의 적임자라는 그런 두 개의 축으로 지금 우리가 네. 캠페인을 하고 있고 실제 네. 또 문 대표는 캠페인 할 것도 없이 그 소위 공정과 정의 그러면은 네. 현재의 그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는 가장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또 지금 모든 후보자 가운데 가장 국정 경험이 일단 네. 많은 네. 그런 유일한 후보라는 점에서 네. 그런 점을 좀 국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난달인가요? 이 오마이뉴스에도 와서 한번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장윤성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진짜 그 5년 전하고 다르다.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한 걸 봤는데. 이구동성입니다, 그게. 그거는. 네. 김경수 대변인도 지난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2012년도하고는 글쎄요. 확실히 다르시다고. 네. 근데 이제 전략의 입장에서는 그 점을 좀 더 강조하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중들에게 그걸 좀 각인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네. 했던 97년 그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시절에 네. 참 어려운 그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대선기획단에 최연소 그렇습니까? 기획단 멤버로 이제 12분이 그때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최연소 대선기획단 멤버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때도 뭐 전략 쪽에 많은 이제 그 역할을 했고요. 네. 그때도 준비된 대통령이 맞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 우리 슬로건이었고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컨셉도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그 추출을 해냈던 것이죠. 그때 최연소였는데 예. 추천을 했군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캠페인에서 아주 그때 혁명적이라고 했던 그 소위 DJ DOC와 함께 춤을 맞아요. DJ와 아주 함께 춤을 히트쳤죠. 히트쳤죠. 네. 그거를 제가 8월달에 그때 여름철 휴가 때 DJ DOC라는 그 이 그룹이 네. 그
DJ DOC와 함께 춤을이라는 그 맞아요. 노래를 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야 저거 DJ DOC의 노래고 히트를 했기 때문에 네. 저거를 어떻게 우리 그 캠페인송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약간 랩이 들어가고 그래서 네. 아 저게 좀 어렵겠네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제 9월달에 그 고연전에 네. 정기전을 갔는데 거기서 DJ DOC와 함께 춤을 아, 그 노래를. 예 고대 쪽에서 그걸 그 응원가로 개사를 해서 하는데 딱 이거다. 이거다 해가지고서 제가 고연전 마치고 오자마자 바로 그 이 저 음원 계약을 해서 네. 그 음원을 우리의 그 노래로 썼죠. 네.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17년 대선하고 네. 97년 대선 네네. 무려 20년 전인. 아 벌써 20년 됐네요. 네, 그거랑 이렇게 그렇죠. 지금 맥이 이어져 가고 예, 예. 있네요. 그때 그래서- 사실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예. 97년에. 그다음에 그 DJ DOC와의 춤은 뭔가 좀 약간 그 연세가 많았던 당시에 네,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뭔가 젊어 보이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아하. 그렇군요. 지금 블루문님 든든해요 전병훈 위원장님. 예, 든든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정치권에서 친문, 반문, 비문 이런 거 네이밍 좀 그만해요. 예,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또 좋은 말씀도 함께 해주셨네요. 예, 정무영님, 전략 기획통이시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후보가 되시면 대선을 넘는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청산의 로드맵도 제시해주세요. 네,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뭐뭐를 청산할 것인가 이걸 좀 잘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박근혜와 에밀리님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가 그 대청소라고 했나요? 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 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님, 오늘 또 야근하고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9시 39분에 지금 올리셨네. 이제서야 퇴근합니까? 네, 오마이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일락님, 제가 친구 추가해놨습니다. 이제 음성으로도 함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착한 소녀님, 경선 참여 등록 완료. 의원님 축제 같은 민주당 경선해요. 네, 이명빈님 대선 선거인단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악의적인 교란 작전상 가입을 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역선택. 역선택. 네, 교란 작전 가입 괜찮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거인단 지금 모집하고 있는 얘기 잠깐 할까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이 숫자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80만 명이 넘었어요. 네. 오늘 하루만 7만 명 이상이 들어왔네요. 굉장히 열기가 높습니다. 예, 열기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높은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저희들도 모니터를 해보니까 한 네. 시간에 6천 분씩 이렇게 1시간에 6천 명. 예, 야, 대단하네. 또박또박 한 시간에 6천 명씩 넘어서 음. 그래서 이게 저녁 때가 되면 80만이 후딱 넘겠구나라고 네. 했는데 역시 80만이 넘어섰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역선택도 매우 좀 저희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그냥 이 우려입니까? 아니면 그런 조짐이 있거나 실제적인 뭔가 좀 정보가 있습니까? 예, 일부 뭐 그 소위 그 문재인 후보를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이트에서 그 선거인단에 가입해서 문재인만큼은 떨어뜨리자. 네, 저도 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예, 그런 그 게시물이 있고 또 실제 뭐 그런 게시물에 그 선거인단에 가입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정당에서 네. 그 소위 선거인단에 가입한 인증번호를 모으고 있다라는 그럼 왜 모으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소위 그 문재인 후보의 역선택을 좀 조직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이 소위 선거인단 가입을 독려를 하고 네. 뭐 그런 이제 그 막
의도가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네. 여기 오마이뉴스 쪽에 모든 시민은 기자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금 네, 기자 역할을 하고 계셔서 오마이뉴스가 네. 이렇게 날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80만 명이 이제 후딱 넘어서고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선거인단 가입 열기가 네. 이와 같은 역선택의 음모를 음. 좌절시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역선택이라는 이런 아주 치사한 거죠. 네. 치사하고 좀 야비한 이런 정치 공작적 그런 음모를 네.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는 많은 시민들이 네. 좀 그 선거인단에 많이 등록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그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안 거는 그 일부 사이트에서 뭐 구구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일부 당의 어떤 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그런 그 제보를 좀 받고 제보가 있는데요.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 저희가 지금 네. 앞으로 이런 어떤 그 공천이나 어떤 그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네. 국민들에게 개방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하나의 뭐 필수 불가결한 대세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위 국민 경선 제도 자체가 네. 좀 보다 공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선택의 가능성을 그 원천적으로 네. 배제시키는 네. 그런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즉 뭐냐면은 시민들이 그 일표 1인 다수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그 예비 경선에서도 1인 1표주의를 이 원칙을 고수해주는 네.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예비 경선에서도 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국민이 네. 민주당 예비 경선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예비 경선이나 바른정당 예비 경선은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네. 그런 그 법률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자고 국회 입법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네. 이것을 지금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네. 매우 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네, 그렇군요. 네. 홍한주 씨는 이제 아주 어떤 당 이름을 아예 내걸고 이런 당에 지지하거나 조직에서 역선택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했네. 네, 뭐 특정 당을 거론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역선택이 이렇게 논란이 일부 되고 걱정이 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네.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그 정권을 연장하고 싶은 세력들 네. 또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세력들이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가, 네. 저항하고 있는가라는 네.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좀 세상을 네. 정상적인 세상으로 확실하게 정립시키자 하는 염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가차 없이 지금 당장 선거인단으로 가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가입하셨나요? 지금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그다음에 최성 후보 네 명이죠 지금 네 명. 우리 이제 오마이뉴스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든 좋습니다. 뭐 이렇게 가입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 이럴 텐데 이 뜨거운 열기를 이제 해석할 때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들겠죠. 그렇죠. 네. 지금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네. 80% 가까이 되고 거의 뭐 넘는 수준이고 안팎이고 네. 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네. 거의 70%에 육박하는 네. 그런 그 압도적인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는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네. 그것은 민주당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마침 또 민주당의 네. 가장 정권 교체의 그 시대적
어떤 그 정신을 포함하고 있고 네. 또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서 문재인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자라는 그런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닌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 네.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렇게 높다 보니까 예. 이른바 오늘 그 김경수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SNS 상에 일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찌라시들이 유통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내각, 네. 청와대 뭐 이런 제목의 이런 게 유통되고 있다. 네. 이건 일부 언론이 막 받아서 쓰기도 하는 네. 거 잘못된 거다. 네. 문제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비 내각이 실제로 구성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데 이게 너무 지금 앞질러진 건가요? 이거는 지금요 정권 교체가 지금 첫 걸음도 떼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도 지난 토요일 날 페북에 그 정권 교체 솥단지 아직 불에 올리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솥단지.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치로 얘기하면 네. 소수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솥에 그 쌀을 안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쌀을 안 치기 위해서 씻어야죠. 네. 아직 쌀 씻지도 않았다. 않았는데. 쌀을 지금 독에서 네. 쌀독에서 지금 퍼서 네. 아직 씻지도 않았다. 이 씻는 과정은 네. 탄핵이라는 절차가 끝나야 그렇죠. 겨우 씻은 것이다. 그것도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치로 얘기한다면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그 배추를 씻어서 절여서 양념으로 버무려야 이제 김치가 완성이 되는 네. 건데 김치로 얘기한다면은 배추를 아직 밭에서 뽑지도 않았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배추를 밭에서 뽑는 건 뭐냐? 탄핵이 일단 결정되어야 그렇죠. 네. 배추를 밭에서 뽑는 정도다. 자, 근데 김경수 대변인이 오늘 이제 그 잘못된 정보다. 네. 그렇게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럼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유포한다고 이것을 이른바 네. 흔히 이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떡 줄 사람은 생각지 않는데 네.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마치 문재인 캠프나 문재인 후보가 네. 대통령에 다 당선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에 있다, 오만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서 문재인 대표나 문재인 캠프를 흠집을 내려는 그런 그 매우 그 중상모략적 그런 그 아주 나쁜 이 의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걸 부인한 것은 예, 예. 그런 거에 이제 쐐기를 받고 싶은 그렇죠. 그리고 특히 어떤 일에서든지 네. 1등한테 가장 독약은 교만과 오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과 오만을 네. 1등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게 덧칠 하려고 하는 매우 야비한 술책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은 그 인수위 과정이 없다 보니까 네.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네. 너무 짧은 기간에 해야 되니까 준비는 또 사실상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댓글창에서도 지금 시청자들끼리 막 조각을 하고 있네요. 네, 조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네. 이 정권 교체 지금 문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네. 정권 교체 솥단지는 아직 불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렇게 이 지금 60년 동안 쌓인 그 저들의 그 어떤 기득권 세력 네. 이분들의 어떤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아직 정권 교체까지 가기에는 멀고도 험한 길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끝까지 이 그야말로 그 대통령 선거 발표가 나는 시간까지 네. 한 줌의 그 네. 긴장이 이완돼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보니까 조각 이전에 네. 캠프 인선을 지금 하고 있군요. 특히 지금 이제 논란이 이게 원키 오님은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전병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그 너무 나간 거고 지금 지금 캠프 조각 캠프 구성은 정청래 의원을 어찌할 것인가. 찬성파들은 들여보내자. 반대파 밖에서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지금 정청래 의원 가지고 전 의원이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대세론을 아까 준비된 대통령 네. 후보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네. 사실 너무 지금
1등을 쭉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좀 불안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지 네, 모르겠어요. 네, 예. 이 대세론 어느 정도 짱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전략본부장이 보실 때는? 일단은 뭐 그렇게 그 허약한 대세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음, 뭐 문 대표께서 오랫동안 그 다져온 것이고 네. 지난 그 당 대표하면서 여러 가지 1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네. 또 지난 이제 그 9월 이후에 음, 이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견조하게 네. 견고하게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모공행진을 벌이거나 또 빠른 속도로 네. 그 지지도가 올라간 게 아니고 네. 정말 그 지금 현재 모든 그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온다고 하고 있지만 가장 그 완만하게 네. 그런 말 견고한 그 누적된 그런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현재의 지지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지지도는 아니다. 음. 그러나 여전히 네. 대통령 그 당선에 네. 너끈히 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어서 아직도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지지도이지만 대통령 당선까지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네. 대통령 당선을 너끈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뭐 후보는 물론이고 우리 캠프 차원에서 네. 또 많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서 계속 그 힘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문재인 후보가 32.4%. 뭐 지난주랑 큰 변동이 없이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안희정 후보가 19.2% 정도, 한 1% 정도 이렇게 하락한 네.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황교안 후보 11.6, 안철수 10.5, 이재명 10.1, 뭐 이 정도입니다. 뭐 안희정의 이 주춤 혹은 하락 이게 뭐 여론조사가 과연 맞나?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선의 발언.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가 있지 않았나 이런 발언이 이번 이 조사 흐름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아, 월요일 일요일 날 그 선의 발언이 있었고 네. 월요일 날부터 네. 조사한 이 조사 리얼미터의 조사로는 네, 꼭 하루에 1%씩 또박또박 지금 그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것은 선의 발언에 의한 그런 그 상처인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하향세 혹은 조정기는 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당분간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는 안희정의 상승세가 좀 더 있었더라면 더 긴장감도 있고 전체 판을 키우는데 좋았던 겁니까? 아니면 좀 우려했는데 약간 주춤해서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께서 지난번 이제 사실은 대연정 발언도 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네. 문 대표 스스로도 생각했고 그렇죠. 저희들도 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나 안 지사와의 관계라든지 네. 또 같은 당내의 경선이기 때문에 네. 깊은 상처를 줄 필요는 없다 해서 네. 그냥 덮어주고 갔던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선의의 발언은 조금 이 대연정 발언에 이어서 조금 정도가 네. 좀 너무 지나쳤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네. 어찌됐든 그 선의의 발언이 좀 우리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나 네.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조금 실망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당내의 경선이고 우리 이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안 지사께서 그런 이제 조금 내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네. 안타깝게 생각하죠. 네, 네, 네. 자, SHDPN님, 선의의 발언을 찾아보면 박근혜만 가리킨 게 아니라 이명박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어서 더 우려였지요라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신나라님,
전병헌 의원 오랜만입니다. 얼굴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나오시느라고 염색도 하시고. 네, 장신님. 지금은 플러스보다 실점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자꾸 되도록 캠프 관계자들 구설수에 안 올라가게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지금 저 지지자들이 더 잘 알아요. 지금 예. 지지자들이 전략을 예. 더 잘 짜고 네, 있는 네. 듯한 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노파심이 많이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런데 문재인 캠프 혹은 문재인 후보가 순발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그 안희정의 선의의 발언에 대해서 분노, 그다음에 정의 이 두 개의 키워드로 대받아쳤어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지금까지 어떤 탄핵 정국의 그 촛불 민심의 핵심을 잘 끄집어낸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거는 어떤 이제 전략 본부장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캠프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 전략적으로 이건 이렇게 대받아칩시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동안에 이제 후보랑 늘 이렇게 이신전심으로 얘기된 거를 가지고 후보가 탁 이렇게 감을 잡아서 하는 건가요? 그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이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너무 나간 점이 있다. 이것은 좀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네. 예. 그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대연정 때는 이제 후보께서 이제 처음에 그 대연정은 이게 좀 그 소위 말해서 이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당분간 네. 반성하고 좀 성찰해야 될 대상하고 연정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 소위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그야말로 선의를 가지고 그거 뭐 연정이 어차피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덮어버렸죠. 근데 저희들이 볼 땐 그건 조금 우리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수의 민심과는 너무 지금 아까 여기 뭐 우리 독자께서도 시청자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너무 나간 점이 있어서 이건 좀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갖고 저희들 의견들은 이게 그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선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확인이 됐던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그런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이 말하자면 분노와 정의라는 이 촛불 민심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그 워딩은 이 우리 저 문 대표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짧은 시간에 깊은 고민을 해서 이 현 어떤 시대 정신을 그 관통하는 그런 그 워딩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역시 그 소위 그 지도자답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죠. 저희들 캠프 모두가. 네. 멋있습니다. 최고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전병헌 의원님도 문재인 후보님 캠프에서 크게 도와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분노 정의. 사실은 그게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짧은 시간에 깊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워딩이 나온 것 같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초반전에 이 이제 촛불 전국을 놓고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두 개의 정서 속에서 갈등했던 초기의 국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농단에 대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의 분노. 하나는 이게 대통령을 해서 흔들리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이거 불안한 걸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 이런 것이 초장기에 있었다가 촛불 민심은 이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건 정말 막장이다라고 해서 터져 나온 것이 촛불 민심인데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로 불의하고
부패하고 비정상적이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우리 그 문 후보께서 이번 이제 선의 발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고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돼서 저희들도 믿음직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략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게 좀 더 선명해졌다는 그렇죠. 예, 예. 대중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매일 캠프에 출근하시면 거기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총괄 본부장이고, 네. 그다음에 전략본부장 하고 계시고, 또 홍보본부장 계시고, 정책본부장, 조직본부장 이런 본부장들이 매일 회의를 합니까? 예. 아침에 매일 이제 해서 기본을 조율하는군요. 예. 예. 그래서 정례 회의는 지금 현재는 뭐 격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회의를 이제 또 구수회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1등을 달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지 않을까. 오히려 좀 이렇게 추려내는데 힘들지 않을까. 지금 10시 반에도 지금 약속 있다면서요. 뭐 좋은 제안 갖고 온다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또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또 일부에서는 이제 무슨 그 더불어 안보 포럼 또 무슨 뭐 정책위원들 뭐 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세는 대세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좋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저러다 보면 또 막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거 아니야? 이거 옛날 이 구시대 세과시의 또 하나의 방법인가? 뭐 이렇게 또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두 가지 중에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뭔가 제대로 추려내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재 영입 작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그 주제로 저희 캠프는 사실은 이제 그 소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그 소위 개념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 위원회라는 일자리 정책 그래서 가치와 그 비전 중심의 캠프로 그렇게 지금 이제 구성을 하려고 그 많은 분들의 그 제안이나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마다하지 않고 같이 이제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캠프,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안보 쪽 이쪽에 상당히 공 들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일자리 문제 가장 큰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 그 회사도 이른바 좋은 일자리, 좋은 근로 환경 샘플이 되는 회사도 자주 방문하시고 이것도 어떤 이 전략적 지금 선택을 해가면서 흐름을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김정남 그 소위 암살 피살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안보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또 3월 초에 키리졸브 뭐 훈련도 있게 되면 늘 그 무렵에 또 이 남북 간의 갈등이 또 고조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소위 문 후보께서 이제 그 소위 보수 세력 내지는 정권 현장 세력이 가장 그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이제 안보 부분인데 사실은 안보의 취약으로 따지면 보수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다수가 포진하고 있는 이 보수 정권이 더 안보 취약 세력들인데 이 특전사 그 소위 모범 그 군인 출신을 이 안보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봐 안보에 대한 그 스탠스도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청년 실업 대란 실업 대란 이런 비명과 아우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뭐 문 후보의 후보님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 후보께서 지난번에 이제 일자리 공약을 하면서 정책을 제시를 하면서 본인이 일자리 대통령 그리고 다음 정부는 이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였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어. 불리우고 싶다. 네, 네. 네이밍을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일자리 최우선 정책으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캠프에 하도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질문 잘했다. 네. 하나야 씨. 그다음에 좀 캠프 내 뽑을 때도 검증을 해주세요. 착한 소녀님. 그다음에 한준식님 검증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네. 캠프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막 네. 전략 홍보 등등등. 그렇죠. 예. 근데 캠프 안에 이른바 검증팀, 네. 이제 저 청와대를 보면 민정수석실 네. 같은 거. 네. 그래서 자체 공약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공약이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는가, 현실성이 있는가를 검증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물도 이렇게 함께 하려는 인물도 주요 포스트의 인물 같은 건 검증해 보기도 하고, 이러한 팀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 같아요. 네. 검증 잘해봅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제 검증은 정책본부와 우리 이제 그 정책 공감이라고 하는 네. 그 소위 그 국민 성장 이 정책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서로 상호간에 네. 그 검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고요. 네. 근데 인물 검증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그렇죠. 공적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예, 인물 검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검증 이상의 검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의 전략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다른 후보들의 흐름도 이렇게 막 함께 보실 텐데 네. 이재명 후보가 너무 정치기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혹시 이재명 후보는 이 정체기에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나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이제 모처럼 좀 오르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그 후보가 좀 보다 더 약진했으면 하는 네.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마 경선에서는 네. 이 소위 안지사하고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경선에서 예. 민주당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을 측만을 대상으로 하는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그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네. 안지사께서 지금 훨씬 높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네. 민주당 경선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박빙의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위 이재명 시장의 잠재적 네. 저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그 지지층이 상당히 그 열성적이고 단단하다는 건가요? 지지층이 상당히 열성적이고 단단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이재명 시장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야성이 강한 그런 그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소위 경선 인단 가입도 보다 열성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 후보처럼 네. 이게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려운 후보로서 네. 보수 세력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네. 이른바 집중 견제와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좀 거기서 그런 어떤 집중 견제와 공격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면서 네. 야성의 지지 강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잠재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시장께서도 보다 더 약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 늘 주장하는 게 네.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이번 대선은 문재인 안철수의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예. 근데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네. 그건 아닐 것이다. 네. 우리나라 보수가 만만치 않다. 문제인데 보수 세력의 어떤 선수 이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우리 전략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은 네. 안철수 대표께서 절대 이번 그 대선 국면에서는 네. 중간에 기권하거나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네. 의지의 그렇죠.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네. 안철수 대표의 말씀처럼 네. 문재인 안철수의 구도로 간다면 그것은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야당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즉 말하자면은 문재인 후보는 누가 뭐래도 지금 그 소위 이 정권 연장 세력이나 네. 보수 기득권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견제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서는 후보가 안철수가 유일하다면 그것은 정권 연장을 바라고 기득권 유지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네. 안철수 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네. 그때는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야권 후보로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따라서 그때 가서는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수의 그 소위 그 국민 여론이 네. 진정한 보수 세력도 아닌 안철수 후보보다는 네. 오히려 문 후보를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 후보한테는 더욱더 쉬운 싸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나온다. 네. 자,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됐고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혹은 그 연합이든 제3의 후보가 있다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2등 할까요? 3등 할까요? 지금 저는 그 우리가 네. 일부 진보 언론까지도 무슨 야야의 대결이니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 다 된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건 김칫국 마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 교체 아직 멀고도 험한 길이고 지금 제대로 된 산 하나도 넘지 못했죠. 그 산이 탄핵이라는 산이고 네. 그 탄핵이라는 산을 넘은 뒤에는 산맥과도 같은 기득권과 보수 세력의 저항선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 노력을 하고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만약에 3강 구도가 된다면 네. 보수 기존의 보수 기득권 세력 즉 네. 새누리당 세력이 2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강 구도로 갈 것이다. 그렇죠. 예. 네. 아하, 그렇군요. 어제 그 우상호 원내대표의 분석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 네. 지금은 뭐 거의 여론조사에도 잘 안 나오고 네. 사라진 듯 보이지만 실제 대선 본선에 가면 기존의 새누리당 세력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뭉칠 것이고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걸 바로미터로 볼 수 있냐면 네. 지금 그 전 새누리당 세력들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께 사과하고 무릎 꿇고 그렇죠. 사죄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며칠이 도대체 지났다고 네. 이름만 바꿔가지고서는 네, 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탄핵 반대 집회 선동하고 그리고 그 탄핵 반대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그 머리 빳빳이 들고 그렇게 표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단순히 새누리당 만의 얼굴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만의 얼굴이다. 즉 네. 자유한국당만의 얼굴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되셔서 약속 그 뭐 중요한 제안 한다고 10시 반에 사과자 오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문재인 후보의 중요한 전략을 이제 준비된 대통령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의 질문은 그럼 민주당도 준비가 돼 있나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촛불 전국에서도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좀 위태위태하다. 뭐 좀 중심이 있나? 네. 전략이 있나? 정책이 제대로 되나? 근데 이제 안희정 후보의 여러 가지 말 중에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이 함께 하는 겁니다. 당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 말은 제가 볼 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문재인 후보가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이 진정한 의미의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준비를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당에서 원내대표도 해보셨고 네. 뭐 다 해보셨잖아요. 최고위원도 해보셨고 네. 아직 당 대표까지 당대표도 못했죠. 못했고 할래다 못했고. 자,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그 민주당이 네. 그 수권 준비는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한테 네. 정권을 내줘 오면서 지난 10년간 절치부심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지난 19대 국회 2012년도 대선 패배 이후에 19대 국회에서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정신을 좀 못 차렸던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늘 내분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래 왔지만 네. 지금 이제 촛불 전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갈등 요인도 있고 하지만 네. 크게 싸우지 않고 서로 절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자체가 이미 수권 능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10년간의 집권 경험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절치부심해 오면서 쌓은 여러 가지 정책적 그런 그 노하우와 네. 그리고 경륜들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권 능력은 있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런 혼란한 나라를 맡아서 네. 수습하고 방향을 제시할 만한 그런 그 능력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준비된 후보를 네. 가지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이번에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겨주시면 네. 정말 지난 10년 우리 민주정부 10년간의 여러 가지 성찰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권의 소위 그 뭐 여러 가지 잘못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네. 반성하고 평가해서 정말 성공적인 명실상부한 진보 정권의 성공을 꼭 이루어내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 종이님이 정말 문재인보다 민주당이 불안해 보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요새 강조하시는 공공일자리 네. 81만 개 만들겠다. 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캠프 내에서 이걸 정교하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네. 당에서도 뭔가 네. 그동안에 이제 공공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의 준비가 쭉 있었고 특정 후보에 이거를 뒷받침해주면서 외연을 더 넓혀가고 정교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착 좀 맞아가지고 네. 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당 후보가 되면은 당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지,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되겠죠. 그 지원과 서포트를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네. 그 다른 세 분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81만 개 일자리를 가지고 네. 무슨 뭐 세금 나눠줘서 그거를 세금 나눠주는 건 누군들 못하느냐. 네. 근데 그거 정말 그거야말로 그러면서 이제 뭐 정부가 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네. 뭐 낡은 뭐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낡은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실은 이 집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 재정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재정의 문제는 다른 재정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세금 나누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누군들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세금 나누어 주는 것을 누군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네. 세금을 어디에 얼만큼 나눠주고 네. 어떻게 우선순위로 배분하느냐. 네. 즉 세금 나눠주는 배분 방식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네. 그 정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네. 그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세금 나눠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네. 낡은 사고인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예산이 약 한 400조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예산의 그 구조가 네. 그 소위 의무적으로 네. 즉 경직성 예산이 약 48%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재량 지출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 국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통치권자의 그 국정 철학에 따라서 네. 일정하게 탄력성 있게 조정하는 예산이 재량 지출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52%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숫자로 보면 한 205조 정도 되거든요. 그 205조를 네.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만들면 네. 어느 정도는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 확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네.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만큼 필요하다.
라는 국민적인 그런 그 이 토론과 동의를 거친다면 우리가 증세도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우리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증세 같은 경우도 네. 뭐 부자나 대기업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증세를 끄집어내는 것, 즉 부자 증세 네. 뭐 이런 강요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용도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 사회적인 용도에 대한 그 제안을 하고 네. 그 용도가 맞느냐 그러느냐에 따른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룬다면 네. 저는 뭐 대기업이나 부자들도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군요. 또 그 세금을 그 저 재정을 확보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도 4대강에 22조 그렇죠. 퍼붓던 것이고 지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그 자원외교 실패한 네. 그 손실이 지금 확정된 그 재정만 16조 네. 원이고 지금 20조 원으로 곧 돌파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네. 다만 우리가 어떤 국정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가장 우선적인 어떤 재정을 배분하느냐 네. 이것이 중요한 건데 네. 이것을 그 간과한 채로 재정은 뭐 아무나 배분하는 것이고 국가의 재정은 뭐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사고야말로 정말로 낡아빠진 사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순간 착한 소녀님 이분 진짜 착한 분이네. 30분 넘으셨어요. 아까 30분에 어디 그렇군요. 중요한 제안 가지고 지금 이 앞에 오겠다는 분.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그분이 방송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예. 곧 끝날 겁니다. 김현영님, 전병훈 의원님 아이들에게도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뭐 따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네. 제가 e스포츠 협회장이거든요. 맞아요. 그 게임 산업, 네. e스포츠 게임 산업. 네. 쭉쭉투님, 전병훈 의원님 매스컴에서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제 어린 날 잘 말씀 야무지게 하신다 생각했던 분 중 한 분이었는데, 어린 날? 20년 전부터 대선을 치렀던 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원수님, 아까 그 민주당이 걱정된다니까 이분은 오히려 좀 꼭 그렇지만 않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민주당이 인물들도 많고 적어도 향후 10년은 탄탄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사실 뭐 우리 새누리당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지난 10년 동안 집권 했던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네. 그 60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네. 그 저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네. 잘 정비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뭐 우여곡절 끝에 총선에 이제 스스로 안 나오시겠다고 했을 때 컨디션이 그리 안 좋으셨을 법한데 요새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캠프에서 전략본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막 활기가 막 돌아오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 어찌됐든 제가 이제 지난 총선에 네. 그 불이익을 뭐 감수하고 네, 네, 네. 좀 참고 가자. 네. 그렇게 했던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네. 정권 교체를 꼭 해내는 것이 제가 이번 그 국회의원을 계속하는 것보다 네. 사실은 뭐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그 출마의 욕망을 정말 억누르고 참았던 것이고요. 네. 이제 뭐 오히려 뭐 하늘이 도운 것인지 12월 달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보람도 있고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보내드리는 마지막 질문. 질문하셨으니까 이분이 전병훈 의원님 근데 문캠에 사이버 대응팀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사이버 대응팀? 예, 사이버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헛소문 퍼뜨리는 거 약간 대응하고 이러시나 보네요. 헛소문 퍼뜨리는 거 대응해서 네. 당하고 협력해서 네. 당 차원에서 고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어린 날에부터 알았다는 분들이 그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병훈 의원님 새 정부에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하시고 게임계 영웅이시잖아요. e스포츠 산업 회장 하셨기 때문에 아마 e스포츠 산업이라기보다 e스포츠와 게임 산업하고는 좀 다르지만 뭐 결은 같죠. 그렇군요. 자, 이제 진짜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문재인 캠프의 또 이 전략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데 네. 도움이 되게 나중에도 좀 출연해 주시고요. 네. 이제 캠프가 본격적으로 추려졌으니까 네. 언젠가 한번 이 오연호의 대선 날짜가 네. 아예 캠프로 가서 네. 거기서 뭐 이렇게 함께 얘기를 그러- 해도 더 그러시면 생생하겠네요. 좋죠. 예, 예. 뭐 벽에 뭐가 붙어져 있는지 네, 네. 홍보물 지금 어떻게 만들고 그렇죠. 있는지 예, 예. 그런 거 한번 먼저 하시죠. 같이.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마이TV 시청자에게 네. 한 말씀 하시고 마치고 저는 여러분들과 잠깐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마이 뉴스 또 오마이 TV 애독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오마이 TV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량으로 정권 교체 험하고 멀고 또 험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도 눈앞에 많이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힘을 합치고 또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또 지혜를 모아서 정말 우리가 학수고대했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 힘을 함께 모으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늘 함께하고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함께 가면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빨리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고맙습니다. 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광고 나왔네요. I am happy. I'm very happy. 함부르크에서 덴마크 국경을 향해 주민들이 함께 테라디엔의 중앙역 앞입니다. 네, 전병헌 전략본부장과 문재인 캠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생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 신문과 방송의 뉴스 그 짧은 것만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면 이거를 또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이거는 우리가 함께 대선판을 만들어간다 이런 모토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모토 자체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선판. 우리가 대선판을 만들어 가려면 좀 더 자세히 실제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캠프의 관계자들,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후보들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후보들을 직접 초청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이제 예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험 방송 중입니다. 오마이TV가 오전에는 장윤선의 팟짱, 오후에는 박종호의 현장 본색,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제가 제일 신참입니다. 저녁 생방송으로 9시 반 타임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KBS 9시 뉴스 끝나고 JTBC도 뉴스룸도 끝나고 그다음에는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있다. 아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쭉쭉투님, 오 기자님 목소리 좋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 박종호 기자의 목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목소리는 언제 접할 수 있나요? 오후 시간에. 때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여의도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막 박종호의 현장 본색 이랬죠. 네.
아까 제가 네, 맞습니다. 정장 오늘도 입었습니다. 내일은 더 편하게 오겠습니다. 아까 제 책 광고 나가니까 덴마크 교육관을 우리나라에 제임스 조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박근혜 감옥 가자 이분은 9시 30분 시간대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이 시간 지금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시간일 수 있는데요. 자, 우리의 염원대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면 여러분이 아마 이 9시 30분 타임이 그리워질 겁니다. 하루하루 일어난 일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그리고 카카오를 통해서 했는데 이 전세권 씨 오늘 카카오로 왔네요. 네. 자, 전세권님, 오연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당분간 세 끼를 두 끼로 할 각오로 광화문 3.1 촛불 집회 도쿄에서 가기로 했습니다. 전세권 씨는 도쿄에 지금 사시는데 3.1절에 촛불 집회 서울로 오겠다네요. 연차를 받아서 11월 5차 촛불에 이어 두 번째 참가인데 어떤 단체처럼 나도 일당 좀 받지 못할까요? 그리고 이번에 간 김에 10만인 클럽 가입할게요. 오마이뉴스 화이팅. 촛불 만세. 압도적 승리로 오로지 정권 교체. 자, 전세권님은 3.1절 촛불 집회에 오시면 그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오마이TV 화면을 보면은 박종호 기자, 장윤성 기자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세요. 한번 출연합시다. 전세권 씨, 그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은 제가 볼 때 신참은 아닙니다. 엄청 진행 잘하시는데. 저 지금 14일째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자, 임종만 씨 근근히 찾았네요. 드디어 찾았네요. 이 뜻이죠. 자주 들리겠습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임종만 씨는 평소에 오마이TV 열심히 함께 하신 분인 것 같네요. 네. 이제 오마이TV도 늘 밤 9시 30분이면 오연호의 현장 본색을 찾아주세요. 내일은 정치인 특별히 지금 이 현장에는 부르지 않고 몇몇 전화로 연결할 거고요. 내일은 보다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 친구들의 요즘 대선 이야기를 보니까요. 어느 대선 담당 정치 기자보다도 훨씬 더 심도 깊게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 얘기 함께 여러분 얘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기님, 네, 전병훈 의원 지금 떠났는데 아까 질문했군요. 조중동 보수 언론의 문재인 때리기와 대응을 안 하세요? 왜곡이 많던데. 최은기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에서도 대응할 수 있겠지만 최은기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문재인이 특전사 요원이 아니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왔죠. 이거를 파헤친 분이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기사 검색해보면 그게 나옵니다. 문재인이 특전사 요원이 아니었다고요? 였습니다. 라고 굉장히 심층적으로 팩트 체크, 이른바 요새 유행하는 게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시민기자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우리 같은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른바 실핏줄 언론이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이제 모토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에게 나오듯이 언론 권력도 시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최은기 씨 물론 이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겠지만 당은 당대로, 당사자들은 당사자대로,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시민 기자가 되어서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블로그로
이러한 실핏줄 언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수님, 조중동은 곧 정리될 겁니다. 네. 자, 문춘자님 목소리 좋다고요? 박정호 기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라일락님은 이분도 박정호 기자도 알고 저도 아는 분이네요. 네, 라일락님 어디 서울 사시나요? 아니면 또 해외에 사시는 분인가요? 사실 제가 지금 신참으로 우리 방송팀에 오마이뉴스 대표이긴 한데 방송팀 진행료로는 신참으로 지금 14일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 그리고 이제 이거 괜찮을 만하네 하면은 다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9시 반에 심심하냐? 그러면은 심심하나요? 그러면 오연우와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감옥 가자. 아이디가 독특해요. 박근혜 감옥 가자. 앞으로 오마이뉴스가 팩트체크 가짜뉴스 많이 좀 해주세요. 대선 접어들어서 이런 뉴스 더 활개칠 듯한데 좀 이거 좀 더 잘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함께 해야 되겠지요. 네. 마한서동님 오마이 후원도 하시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신청도 합시다. 저도 생각만 하다가 오늘 둘 다 했더니 기분 좋습니다. 마한서동님 둘 다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한서동님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으로 가입한 게 더 감동적이었습니까?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으로 월 10,000원씩 후원하게 된 게 더 감동적이었습니까? 둘 다 하셨네요. 이렇게 이 세상은 꿈틀거리는 사람들의 동참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제임스 조님 처음 보고 있는데 대선 절차 처음 보고 있는데 가볍게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가볍죠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우리는 뭐 뉴스데스크 뉴스룸처럼 막 엄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직접 참여를 못했는데 내일은 좀 더 직접 참여를 더 많이 할 테니까요. 용기를 가지시고 내일 카카오 아이디로 이미 저랑 우리 오마이 TV랑 친구 맺기가 되신 분들은 음성과 그다음에 얼굴도 영상 통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병수님, 오연호 대표님 어렵게 독립언론 운영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적지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병수님도 가입하셨네요. 10만인 클럽이 뭔데 10만인 클럽 가입했다고 하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이 지금 화면 아래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나도 가입 이렇게 문자를 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직원이 가입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능숙하신 분들은 모바일이나 PC로 오마이뉴스 메인면에 가면 10만인 클럽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10만인 클럽 들어가 보면 5분 만에 쉽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한소동님한테 여쭤봤더니 오마이뉴스 후원 신청한 게 더 기분이 좋았다네요. 네,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서 내 손으로 직접 선거인단에 가입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일입니다. 네. 문춘자님 이분은 아까 이른바 조중동에서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할 때 어떻게 대처하나 했더니 자기는 문춘자님 저는 직접 방송국에 전화해 가지고 지적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김주일님은 걱정해 주셨네요. 우리 광고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요, 광고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월 10,000원 이상씩 직접 참여. 이게 더 소중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오마이뉴스에 17,000여 명이 월 10,000원씩 이상 내면서 자발적 그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 언론사에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광고주의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11시까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실험 방송이기 때문에 시작은 9시 30분에 합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는지를 늘 공지하지 않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사안이 길어지면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끝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1시에 이렇게 끝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오연호가 이 말은 좀 읽어줬으면 했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 있으면 제가 2분 남았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네, 김주일님, 전 3만 원 회원입니다. 와, 김주일님 무려 3만 원 회원이에요? 네,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꼭 10,000원 안 해도 됩니다. 월 10,000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00원 하지 않아도 돼요. 2만 원 해도 되고 3만 원 해도 되고 4만 원 해도 되고. 네, 마한서동님은 오마이뉴스를 아주 잘 아시네요. 자발성,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오마이뉴스의 오랜 모토죠. 네,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작은 언론사에 작은아마 힘을 보태기 위해 저도 후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의 공정님. 꼭 오마이뉴스만 후원할 게 아니고요. 이러저런 좋은 언론들 많죠. 사실은 다양한 언론들이 이렇게 함께 있어줘야 좋지 않겠습니까? 네. 원수님, 이제 썰전 타러 갑니다. 썰전 할 시간인가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무임승차 예약합니다. 자진 하야설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꿈님. 네, 지금 맞추려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 저는 한 30%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거의 마지막 날쯤 가서 이런 꼼수까지를 참 고려해야 되는 우리가 참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내일은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선판, 이 대선 열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일주일간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른바 시민 정치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런 분들의 페이스북 분석 또 여러분들의 분석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내일 보내야 될 거고요. 자, 고센방님 저도 참여할게요. 예, 저는 다 보고 갈게요. 예, 주말에도 방송하나요? 주말에는 우리 주말 토요일에는 촛불 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또 큰 촛불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합니다. 정의공정님 서울 올라온다는데 그때 또 함께 봅시다. 고센방님은 말지 기자 때부터 오연호를 봐왔군요. 네, 제가 바로 그 오연호입니다. 1988년에 말지의 신입사원으로 가서 99년까지 말지 기자로 12년간 있었고 2000년에 오마이뉴스를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주인님 오연호 화이팅. 제가 아는 그 김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예, 내일 옵니다. 내일 9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임스님 내일이 기대됩니다. 네,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 내일은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소동님 오늘은 팟빵으로 시작해서 팟짱으로 시작해서 현장 본색을 거쳐 대선 열차로 마무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오마이뉴스가 있고 오마이TV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9시 30분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